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전국의 내경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춘모의 시간이 됐습니다. 재테크, 재테크. 여러분들 잘 시청하고 계신가요? 조금이라도 유용한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에 보탬이 됐으면 합니다. 오늘은 제42강 세상은 넓고 내 집은 없다입니다. 자, 세상에 대한민국의 집을 다 세어보니까 약 1,800만 가구, 약 2천만 가구 정도 되는 거예요. 2천만 호가 되는데, 이 중에서 주택보급률, 정부에서 발표한 주택보급률을 보면 전국적으로 보면은 한 103%가 100%가 넘어요. 그 다음에 서울 및 수도권이 이제 서울 같은 데가 이제 98% 뭐 이러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뭐가 적으냐면, 우리가 뉴욕이랄지 도쿄 뭐 큰 도시에서 1000명당 주택을 몇 명이나 가지고 있을까, 이렇게 비교했을 때는 우리가 좀 적은 것 같아요. 근데 숫자상으로는 이렇게 많은데, 왜 나는 집이 없을까? 그러면 내 집을 자가하고 있는 소유 비율이 59.9%. 그러니까 약 60% 정도 되는 거거든요. 반대적으로 말하면 40%는 집이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것은 6대4의 원칙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거꾸로 집 없는 불만족도, 집이 없는 분들이 60이고 집이 있는 분들이 40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는 통계의 오류성이 있습니다. 1번을 보면 우리 100만 가구 이상이 진짜로 지하실에서 요새처럼 비가 오면, 장마철에 비가 오면 물이 새서 컴퓨터가 둥둥 떠다니는 집도 있고, 또 좀 더 비약적인 표현을 한다면 하늘에 별이 보이는 집도, 그러니까 아주 최소 주거 환경으로 못 미치는 가구도 100만 호가 됩니다. 과거에 저희 세대는 진짜 무허가 주택에서 자라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너무 열악했지만 지금도 그런 세대들이 100만 호가 있고, 우리는 언제까지 내 집 마련 꿈을 이렇게 길게 꾸어야 되는가? 그렇습니다. 또 정부에서도 선진국 OECD 수준으로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늘리려고 하는데 그게 잘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정책이 갈팡질팡해서 그래요. 제가 싱가포르에 세미나를 갔을 때 참 부러웠습니다. 그 사람들은 신혼부부가 거의 3년 안에 집을 사게 되면 딱 3년 정도 지나니까 내 집 마련이 딱 쉽게 되더라고요. 또 다른 데 선진국은 아까 공공임대 비율이 좀 높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는 여러 정책, 수많은 대통령들 산하에 요새 뭐 수석들이 있잖아요. 경제수석, 뭐 사회수석, 여러 가지인데, 수많은 미국이나 유럽에서 박사학위를 받아 오신 참모들이 근 30년간 주택 정책을 펴왔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내 집은 어디에, 세상은 넓고 내 집은 없다 그럽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부에서 뭐 우리가 남을 나라 해가지고 사회적 배려자랄지 정책적으로 좀 서민들을 위해서, 또 주택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주택 정책을 안 쓴 것은 아닙니다. 이게요, 여러분들 우리 주택 청약 제도 있지 않습니까? 주택 청약 제도가 기본인데, 이 주택 청약 제도가 제가 알기로는요, 의료보험하고 우리 연금보다 먼저 시행된 걸로 알고요. 70년도 초부터 있었어요. 이게 옛날에 그러다 보면 뭐 영순위, 그 다음에 20배수, 그 다음에 정관 수술을 하고 오시는 분들은 또 가산점을 주기도 하고, 그때는 이렇게 가지고 주택 정책이 쭉 오다가 2009년도에 이 우리 공공으로 하던 주택 공급 규칙하고 우리 민간으로 하던 것을 좀 나눠놨는데, 이걸 통폐합해가지고 주택 청약 종합 저축 제도를 만들었잖아요. 주택을 청약할 때 종합적으로, 옛날에는 뭐가 있었냐면 우리 주택 청약 저축도 있었고 부금도 있었고 그 다음에 예금도 있었고 막 세 가지들이 있고 그랬잖아요. 복잡다단했던 것을, 이자도 많이 주죠. 요건 3년 이상 가지고 있고 그러면, 그래서 전 국민들이 하나씩을 갖게 돼 있던 거예요. 그래서 청약 저축을 들을 때는 한 세짜리, 2세짜리도 들을 수 있지만
공급 부척에서 공급을 받고자 하는 세대는 19세가 넘어야 된다. 이런 것도 있는데 우리가 내 집 마련의 기본은 집 없어서 결혼 못 하겠다. 집이 있어야지 내가 결혼하지. 이런 분들은 무엇부터 분석을 해야 되냐면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자, 국가에서 정부에서 LH, SH, 지방의 각 공사에서 정부에서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공공에 관한 임대 시장부터 분석을 했잖아요. 임대. 한부모 가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다 하더라. 그 다음에 특공, 특별 분양, 사회적 배려자에 되게 되는 이분들만 따로 모아서 추첨을 통해서 한다든지. 그런데 이게 2006년으로 기억되는데 하도 속된 말로 컴퓨터에 넣고 랜덤으로 막 이제 속된 표현으로 막 뺑뺑이 돌려서 막 내가 당첨되면 막 당첨됐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운에 맡기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2006년 된가 이걸 가점제로 바뀌었잖아요. 가점제. 점수제 하는 거예요. 점수제. 점수가 과거에도 이런 게 있었다고 보죠. 비슷한 게. 6번 떨어지면 무조건 영순위로 해가지고 옛날에 영순위 통장에 프리미엄이 많이 붙었다든지 이런 게 있는데 이 가점. 우리가 수능 점수랄지 공무원들 우리 요새 되게 힘들잖아요. 그러면 뭐 높은 점수를 따야 되는데 이거 가지고 84점으로 딱 만점 되려면 84점으로 이런 가점제로 했어요. 그래서 대강은 이런 것도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내까지 포함해 가지고 7명이에요. 나 포함해서 7명, 나 제외하면 6명, 한 명당 5점씩 이래 가지고 35점을 준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장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요거 점수 높이려고. 두 번째, 물론 3년 이상이 지나야 됩니다. 괜히 다를 때는 의료보험이나 이런 것을 핑계 삼아서 제 밑으로 장인 장모님 옮기세요. 그러면은 의료보험 혜택을 받습니다. 이렇게 해놓으시고 사실은 이제 이거 점수 장인 장모님들이 오시면 그렇지만 이제 주민등록상 3년 이상이 지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대원을 늘린다든가 이게 점수를 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무주택 기간이 길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5년 이상을 해야 된다든가 15년 이상을 그다음에 우리가 청약 기간 요 청약을 들어놓은 기간이 우리가 또 15년이 넘어야 된다든가, 뭐 17점, 여기 32점이든가, 뭐 이래요. 34점인가? 이렇게 해서 아무튼 점수제로 했어요. 그러면 우선 1번은 무주택자가 공공으로 분양하는, 공공분양이 좀 싸지요. 그린벨트를 푼다든가 택지개발지구 내에서 분양을 하게 되면 공공분양하면 일반 민간 기업이 분양하는 것보다 평당 한 200~300씩 싸잖아요. 그게 1억 정도가 차이가 나. 심지어 과거에 보금자리 주택 정도는 뭐 노또 되잖아요. 지금 프리미엄이 4억씩 붙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 정책이 절반의 실패라고도 보거든요. 그게 굉장히 어떤 면에서 이 주택 정책을 흔드는 면이 좀 있었어요. 뭐 싸게 공급을 해서 당첨되신 분들은 좋은데 정책이 너무 디테일하지 못했다 이런 말씀도 들을 수 있어요. 오늘 뭐 정책을 논하는 자리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렇게 점수가 되신 분들은 당연히 여기에 이제 도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잖아요. 우리가 마곡지구에 당첨되려면 뭐 커트라인이 72점 이상해야 된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과천 이런 데가 또 나올 거면은 뭐 거기는 몇 점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일회 신도시 2 북일회가 나오면 몇 점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나름대로 점수하고 여기서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내 점수를 쭉 제가 말한 대로 가족수 뭐 이렇게 딱 치면 내 점수가 떠르륵 몇 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자기 점수는 좀 알아보면 알고 있으면 더 좋겠죠. 그 다음에 아까 임대주택 얘기는 좀 이따 하죠. 이럴 때 이게 반대급부로 돼버렸어요. 신혼부부들이랄지 신혼부부라 하면 결혼해서 3년 내이신 분들은 1순위, 5년 내인 분은 2순위. 그러니까 또 재혼을 해버려요. 재혼 많이 하잖아요. 아니 작년에 이혼을 한 쌍이 8만 명 이혼했어요. 33만 명이 태어나고 30만 명이 돌아가시고 이혼을 한 8만 명, 7만 8천 명 정도? 8만 쌍이 또 이혼을 하고 또 이혼만 하나? 이게 또 이혼은 문서상은 이혼은 안 하지만 결혼도 하고 비혼 뭐 이래가지고
가구 수는 늘어나는데 문제는 뭐 재혼해도 재혼하는 것보다 3년 이내는 신혼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런 거에 관한 것은 특혜를 줄 테니까 베이비를 만드십시오. 그래서 태아 속의 베이비도 인정하겠습니다. 물론 다음에 당첨이 돼서 출생증명서를 갖다 줘야 되죠. 또 지금 임대주택에서는 뭐 행복주택 이런 것은 앞으로 결혼할 분들도 AB로 지금 약혼을 했거나 약혼 안 해도 상관없어요. 둘이 사귀는데 집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입주 때는 결혼증명서를 혼인증명서를 갖다 줘야 되겠죠. 확인을. 그러나 여러분들은 아기에 관계없이 이런 건 이제 임대, 이런 건 분양. 그러니까 지금 임대 시장은 꽤 많이 열려 있고 앞으로도 많이 만든다 그러지 않습니까? 신혼부부는 뭐 20만 세대, 그 다음에 또 올해부터는 10,000 세대의 또 신혼부부용 또 뭐 분양 및 임대 시장을 또 많이 임대 시장에서 공급을 많이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자기가 처져 있는 자기 자신을 좀 분석해 보세요. 자기 자신을. 그러면 내가 특공 대상자인가? 특공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좀 특공이 의외로 많아요. 일단은 저는 무주택자도 특별 분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신혼부부랄지 장애인, 기간 투자자, 뭐 3만 명이나 되는 탈북자, 뭐 군인들 장기 군속자,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유공자, 뭐 월남전 뭐 이렇게 해서 쭉 그러면 깨알 같은 글씨로 공급 규칙이 돼 있어 가지고요. 이게 잘 보이지도 않아요. 또 서울시에서 장애인들에 대한 기간 추천자들이 이렇게 여러 경쟁적으로 점수가 동일할 때 100점을 기준으로 해서 장애 등급에 따라서 또 점수를 다시 한다든지 여러 종류가 있어요. 아까 또 한부모 가정, 이혼해서 한부모 가정들은 매입주택을 가지고 다세대 다가오기를 할지 또 우리 수도권 지역에 또 서울에 대학생들을 위한 것도 있습니다. 특별히 공급해 주는 것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1번에 내 집 마련의 꿈은 세상은 내 집은 없어요. 누가 그냥 집을 주지도 않아요. 그럼 공부하지 않으면 내 권리를 지금 찾아먹을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하는데 공부를 안 하니까 이거 모르겠다. 그 깨알 같은 글씨를 모르겠다. 누가 선생님은 임대주택의 대상자니까 와서 사십시오 하고 전화 옵니까? 계속 연구하고 분석하고 모르면 저를 찾아오세요. 그래서 내 집 마련의 꿈의 1차적인 것은 청약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 시장이 지금 약 9년 동안 뜨거웠어요. 더 말하면 우리가 2013년 4월 1일부터 조세특례제한법으로 미분양은 5년간 양도소득세를 안 받아가겠습니다 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시장이 뜨거웠어요. 이 시장이. 이게 분양권 시장이에요. 어떻게 보면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켰던 주범이 정부에서는 분양권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이 재건축이야 사실은요. 재건축. 세종시에서 공무원들에게 할인 특혜를 줬더니 400몇 명이 호다 팔아먹어버린다든지 또 어떤 온갖 편법을 동원해서 분양권을 그냥 취지를 훼손시켰잖아요. 전매기간 하지 말라 그랬더니 전매를 해버리고 뭐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강남권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을 이렇게 강력한 부동산 시장을 탄생하게 된 동기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내 집 마련의 첫 번째 하두는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알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청약 저축에 대해서. 또 나이 드신 분들은 이 컴퓨터로 청약하다 보니까 그거 못한다고 그러죠. 포기하신 분도 많아요. 은행에 가시면요. 나 이게 컴퓨터 지식이 좀 없으니까 좀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여기 요새 비타민제라도 한 병 하나 사다 갖다 드리면 다 해드려요. 그래서 청약해야 돼. 그러면 어디에 청약할 것인가? 그러면 아직도 골드 존이 남아 있어요. 아직도 청약을 하면 이 말은 프리미엄 개념이 아닙니다. 무조건 분양보단 가격보다도 여러분들이 입주해서 사실 때 굉장한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는 것. 투기 조장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정부에서 좀 싸게 공급해 줄 테니까 청약해 주세요 한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서울로 본다면 1회 신도시가
반만 했어요. 2분의 1만 했어요. 그래서 북일해가 남아있어요. 북일해가 한 2만 3, 4천 세 남아있어요. 그래서 북일해가 올 11월부터 내년에 집중적으로 해요. 북일해가 어디예요? 북일해가 남일해는 성남 쪽으로 붙어 있잖아요. 북일해는 송파구 쪽으로 가깝게 붙어 문정지구고 가깝잖아요. 그래서 진짜 골드존이 남아있어요. 핫스팟 지역이란 말이에요. 남아있다. 이래. 그 다음에 제2의 강남, 과천이 남아있잖아요. 과천에 정부, 지식, 산업센터 그래가지고 오직하면 4호선 전철역까지 하나 만들지 않습니까? 여기에가 8,000세대에서 10,000세대가 어떤 형태로 되냐면 마곡처럼 2분의 1은 사회적 배려자를 위한 아까 공공 임대 5년 10년 전환 임대 여러 가지 해서 임대 그 다음에 분양 그 다음에 민영에서 하는 분양 시장이 한 10,000세대 정도 남아있고 앤드 그 옆에 뉴스테이 한다고 발표했죠. 한 5,600세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경마장 주변으로 좀 딱 편스 쳐놨잖아요. 그래서 뉴스테이 이건 뭐라 그랬어요? 기업형 임대라고 했잖아요. 기업형 임대. 이 지역이 뜨잖아요. 그 양재동으로 앞으로 R&D 센터를 더 확장시킨다든지 가천 좋아하잖아요. 가천 남아있습니다. 나머지 이제 미래 고동지구 그 다음에 감일인데 하남시 쪽으로 붙어있는 거 송파구에서 가까운 감일, 감북, 초이지구 이런 데 또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부에서 얼마 전에 바꾼 게 택지개발법이 작년 재작년에 없어진 게 아니라 사장 안 됐어요. 어떤 분은 택지개발법 없어졌잖아요. 없앤다 그러기만 했지 안 없어졌다면 좀 존재합니다. 그래서 소금의 공급도 필요하잖아요. 이렇게 집값이 뛰고 규제를 했으니까 정부에서 좀 미안하잖아요. 숨통을 트여야지. 그래서 미니 신도시를 수도권에 바짝 아니면 서울에 바짝 만들 생각을 갖는가 봐요. 여기에 앞으로 나올 미니 신도시 거 신도시 아니 이래 남이래 거 그 다음에 미사 거 마곡지구 할 때 이 시청자 여러분들 특히 서울 시청자 여러분들은 뭐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게으른 분도 있어요. 그냥 그 관심도 없었잖아요. 내 집만을 기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에 수도권 중에서 가장 가깝게 만든 그 말썽도 많고 그런 검단 스마트 시티라고 했다 이제사 1년 한 6개월을 소비했어요. 저 아랍에 뭐 두바이 녀석들이 와가서 산다 안 산다 그러다가 지금 그게 말하는 검단 신도시. 저 이거 추천하는 지역이에요. 청약할 때 특히 여기도 이런 게 많아요. 사회적 배려자를 위한 임대 분양 이런 거. 두 번째 김포 내년에 이제 전철이 드디어 이제 11월 때부터 개통되죠. 이것뿐만 아니라 몇 군데가 서울만 하더라도 그러면 제가 저번에 시청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지방 것까지 못 짚어줘서 그렇지만 부산도 서부산 쪽으로 많이 강주 이렇게 5대 직활시가 내가 자꾸 직활시라 그래 옛날 사람들 전번 수업에도 보니까 내가 재방송을 보니까 직활시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광역시잖아요. 광역시. 제가요 이렇게 말을 짧은 시간에 25분 만에 많은 전달을 하려다 보니까 많은 것을 놓치고 가기도 하고 말을 실수를 할 때가 많아요. 지금 주택법을 말해야 되는데 건축법을 말하고 있고요. 어떨 때는 도정법을 말해야 되는데 도시개발법을 말하고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본론은 같으니까 너무 지루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농담도 하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집들이 있는데 우선 내 집은 높고 내 집은 없다 하지 마시고 청약에 대한 것을 관심을 가져라. 나는 이거 싫다. 이게 나는 신도시 싫습니다. 그리고 나는 청약 저쪽 들어오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되겠죠? 소액으로 가는 방법 중에 지분을 갖다가 획득하는 방법 중에 대표적인 게 재개발 지분이잖아요. 재개발 지분. 두 번째가 재건축은 비싸지 않습니까? 아무리 허접한 재건축이라도 비싸지 않습니까? 들어가는 방법이 그렇잖아요. 예컨대 지분을 소유하는 거잖아요. 내 토지 및 그 위에 정착물을 건축물을 가진 사람이 조합원을 자격을 하는 거. 자, 3번에 요새 많이 하시는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케어풀. 우리 지역주화. 과거에도
지역조합이 풍락동 지역조합, 저 수서 지역조합, 직장조합, 여기 좀 우리 경부선에 내려가다 보면 우성 아파트는 직장 지역조합이 있어요. 조합. 요새 이제 이게 여러 가지 규제로부터 자유롭다, 분양가가 싸다 그랬는데 사실상 이게 성공해서 만족도를 가지고 입주해서 성공하는 케이스가 이거 9%라 그래요. 9%라 그래요. 통계 자료를 보면 10% 미만이라 그러니까 잘못 사면은요 이거 짝퉁 살 수 있고 예물단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는 아니지만 옥석을 잘 가려서 이걸 잘 분석해야 됩니다. 지역조합 이거 앞으로 이거 많이 나올 겁니다. 이거 그다음에 굳이 건축법으로 지어서 건축법으로 보서 원래 노키드죠. 애가 없을 동안만 임시로 거치해 가는 것이 오피스텔이었거든요. 주거용 오피스텔이었는데 이것보다 좀 업그레이드 된 것이 뭐냐면 아파텔이라는 게 나왔지 않습니까? 아파트와 호텔 수준으로 고급 자재를 쓰면서 이게 프리미엄이 높죠. 이건 당연히 건축법으로 주택법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에 예비용 주택에 살다가 이렇게 가. 그럼 무슨 말이라고 제가 하냐면 이런 거를 사서 재테크를 해서 시드머니를 좀 만들어서 새로운 집으로 헌아파트를 사가든 그다음에 주택 청약을 받든 뭔가는 좀 옮겨갈 때 그때 목돈 주고 살라 그러면요. 집값은 저 고개를 넘고 있고 또 2년 모아놨더니 집값은 저 산을 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집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왜? 집은 이미 바다 건너 가고 있으니까요. 그러지 마시고요. 아까 임대주택 제도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택 정책을 철저히 한번 요새 쉽잖아요. 인터넷 이렇게 쳐보면 분석할 것. 그 다음에 청약 시장 절대 놓치지 말 것. 많은 시장이 남아있어요. 아직도. 아까 7, 8군데 남아있잖아요. 아마 10군데 정도 될 거예요. 올해 하고 내년, 내후년 3년 안에 청약할 수 있는 기회 아무 데나 말고요. 아까 제가 말했죠. 내가 살아서 시세 차익이 날 곳이 한 10군데는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번 도전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막 제가 웃으면서 뭐 어떤 분은 어떻게 해야지 당첨돼요. 그건 기계가 하는 일이에요. 뭐 새벽기도 잘하고 뭐 절에 가서 뭐 108배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넣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랜덤으로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아까 이 특별 분양은요, 끼리끼리 하니까 많아야 10대 1, 7대 1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 분양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도 자꾸 떨어지니까 이제 상실감이 되잖아요. 3-4번 떨어지면 포기해버린단 말이에요. 집 사는 걸 포기해버려요. 아까 우리 PD님 보니까요, 차나 산대요, 차나. 요새 다 그래요. 우리 집 아들도 마찬가지. 아버지 차나 사가지고 그 속에서 자는데. 그런데 이렇게 작게 먼 거는 시드머니를 해놓다 보면 제가 그러잖아요. 이걸 굉장히 추천한다 그랬잖아요. 많은 돈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정말로 조합이 구성되어 있고 4-5년 안에 이렇게 조합 승인도 나고 좀 할 부분들을 그러니까 근거지를 만들자 이 말이에요. 근거지를 만들어서 내 집 마련을 해 가야지 항상 세상은 높고 내 집은 없다고 이렇게 뭐 한다면 내 집을 누가 탁 하늘에서 떨어뜨려 주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보니까 시간이 한 1, 2분 남았는데요. 자, 가장 집을 기초적으로 한다면은요, 처음에 5천만 원을 만들 때가 어려워요. 근데 이게 1억을 어떻게 내가 지금 이를 악물고 좀 만들어 보잖아요. 물론 이제 5천만 원 있으면 임대주택을 산다든가 공공임대에 도전하는 것은 이 돈으로도 충분해요. 보증금이 얼마나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보증금이 적으면 또 월세로 더 내라는 부분도 있고 다 조정이 되더라고. 근데 내 집 마련입니다. 지금 내 소유권을 갖는 내 꿈을 실현하는 내 집 마련은요, 이 돈이 거의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왜 얘 1억이라는 금액까지 제시하면 요 밑에 2천만 원 가지고 내 집 마련 할 수는 있어요. 문서는 잡을 수는 있잖아요. 아니, 요만한 집을 갖다가 80%, 90% 전세 끼고 집을 샀다 그래요. 그러면 요 화장실만 내 집이지, 요것은 은행집, 요것은 세입자 집이지, 이게 내 집입니까? 시드머니가 1억 정도는 있어야 돼요. 중간중간에 오늘 어디 지금 청약하는 날까지 제가 가르쳐 드릴 거예요. 오늘은 임대아파트 어디 지금 하는 날입니다. 오늘 지금 가천에 지금 청약 받네요. 지금 등록 접수하네. 이런 것까지 다 할 테니까, 집을 포기하지 마시고요. 저도 안타깝습니다.
세상은 높고 내 집은 없다. 42강 이춘모의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3강에서 다시 뵙겠습니다.